2016년 송찬호 시집 분홍남학신 문학과 지성사 14페이지 귀신이 산다. 네. 귀신이 산다. 송찬호. 그는 전쟁과 독재 시절의 과거에서 왔다. 어느 장의사가 못질을 잘못한 대지의 관을 간신히 빠져나왔다. 한번 해보세요. 전쟁과 독재 시절의 과거에서 왔을 것 같으면은 그 이념 대립이 한참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대결의 시절에, 그 다음에 독재면은 독재와 민주주의가 한참 싸우던 그 치열하고 첨예하고 대립의 시대. 이게 전쟁과 독재 시절이라면 우리가 그 이념 논쟁을 상당히 심하게 했잖아. 전쟁도 겪었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장의사가 못질을 잘못한 대지의 관을 간신히 빠져나와서 그때 당시에 전쟁과 독재 시절의 과거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절이 상당히 다시 독재로 돌아가고 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나 그런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익이냐 좌익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텍스트로 해석해서 현재의 담론이 된다면은 그걸 시를 갖고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여기서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대지의 관을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게 다시 이게 회귀해서 과거 독재 시절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첫 연애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 연애 보면은 엉클어진 머리, 청개역 캄캄한 밤을 이미 본 듯한 퀭한 눈, 더구나 오래 씻지도 않은 것 같았다. 검푸른 이념의 곰팡이가 보기 흉한 온몸을 덮고 있었다. 여기가 이제 이념의 곰팡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쪽 다. 이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저쪽에는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념. 그것이 두 개가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이념들의 곰팡이. 민중들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자기 생활에 편리하고 공정하고 살기 좋고 최소한의 사회적 복지만 된다면은 그리고 내가 범죄에 안전하기만 한다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념 논쟁에 휘말려서 계속 이념 투쟁을 하는 거, 그것이 상당히 그 이념의 곰팡이들인 거야, 이것이요. 독버섯처럼 올라오고 있는. 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그 종교전쟁 같은 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요즘에는 신냉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념으로서 세계 대전을 치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1차 대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파쇼와의 전쟁이었고 전체주의와의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제 살면서 등소평이 개방을 해가지고 흑묘든 백묘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너무 망해가는 경제적으로 자립성을 띠지 못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러시아도 망하고 이념과의 대결에서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다 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고 자유로운 무역이 오고 가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게 위장이었구나 하고 눈치를 채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질서를 다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잡아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신냉전 시대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데 검푸른 이념의 곰팡이가 보기 흉하게 온몸을 덮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볼 때는 쟤네가 잘못한 거고 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또 저기가 잘못된 거고 그죠? 잘 사는 너네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너네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측에서는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기술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계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우리도 나름의 질서가 있는 거거든. 하면서 그 질서 안에 너희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 룰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우리랑 자유롭게 거래를 하겠다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그 앞을 내다본 말같이 그렇게 쓰여져 있네요. 시 자체가. 그래서 이미 낡은 이념으로 돼갖고 있는 것을 세계는 지금 그런 이념 전쟁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남북으로 갈려갖고 있다 보니까 이 이념 논쟁이 아직도 끝까지 지금 귀신처럼 이거 물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예, 그래서 이 시가 써질 때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10년 앞서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명박을 뽑아준 이유가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이념에서 탈피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시원시원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서울의 교통시설 있잖아요. 지하철, 버스 이렇게 환승하는 그거를 정말 교통 체증이 아주 문제였는데 그걸 한 큐에 해결을 해버렸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사람들이 불만이 한두 달 지나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거에 대한. 왜? 편안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죠? 개발이 힘들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그 부와 꿈의 탐욕을 실어가지고 그 희망을 얹어서 탄생이 됐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다시 몇십 년 전에 그 아버지가 했었던 멸공사상과 반공, 그 다음에 강력한 산업화의 드라이브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가 뭐 봄과 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시 이제 불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년쯤 앞서가는 것 같지 않아요? 세계의 흐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신냉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미국과 중국과 더 치열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군사비도 증강이 되고 서로 공급망 체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우수한 반도체라든가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를 딱 제한을 시키잖아요. 지금 못 넘어가게. 그런 것들로 막 가고 있는 게 진짜 신냉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10년쯤 빠른 거 아닌가. 세계의 그 역사적인 흐름에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엉클어진 머리에다가 1000개의 캄캄한 밤을 이미 본 듯한 쾌한 눈으로 1000개의 캄캄한 밤을 이미 본 듯했다는 것은 그 어둠의 어둠을 보고 온 그 눈이란 말이에요. 이 쾌한 눈은. 그래서 더구나 오래 씻지도 않은 것 같았다. 옛날 그 완전히 처박아 놨던 이념들. 그것이 다시 불러 올라져 갖고 검푸른 이념의 곰팡이가 보기 흉하게 온몸을 덮고 있었다. 그게 귀신 같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엉클어진 머리에다가. 이게 지금 이념의 귀신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그는 가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듯 혼자 중얼거렸다. 어깨 위 허공으로 바나나와 사과를 건네기도 하였다. 이 바나나와 사과를 건네기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잖아요. 사과는 온대 과일 아닌가요? 춥고 따뜻하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는 속에서 이제 그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겠죠.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래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듯 한 건 이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을 꼬시기 위해서 혼자 중얼거렸다가 어깨 위 허공으로 바나나도 건네고 사과도 건네면서 그쪽 이념이 있는 사람들을 꼬셔서 이쪽으로 데려오고 이쪽 이념이 있는 사람들을 또 꼬셔서 저쪽으로 또 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서로가 구역이 다른데 왔다 갔다 서로.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바나나 하나 더 주고 사과 하나 더 주듯이 그렇게 줘가면서 이념 논쟁을 해가면서 자기 편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념도 없으면서 이념이 있는 척하고 그쪽 패거리들끼리 서로를 만들고 그 중간지대 하나는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어제 저기 갑자기 오늘의 동료가 되고.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나나와 사과를 건네기도 하였다 그 말이에요. 한참 거리를 쏘다니다
쏘인더 거울 앞에 이르러 자신의 어깨가 조금 기우뚱한 걸 알아챈 것 같았다. 그는 희쭉 웃으며 오른쪽 어깨 위의 귀신을 왼쪽 어깨로 옮겨 앉혔다.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 어깨 위의 귀신을 왼쪽 어깨로 옮겨 앉혔다. 오른쪽 하면은 반공이 떠오르고요. 왼쪽 하면은 민주주의를 외치던, 데모하던 운동권, 여기 성향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너무 그래. 기운 것 같으면은. 근데 유권자들도 표를 찍을 때 이번에는 누구를 찍을까 해서 전혀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그 성향을 또 찍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기도 하고 한 번씩 갈잖아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도 대통령 선거할 때 더 그런 경향이 심하죠. 그래서 귀신이 오른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2년만 갈아탔다 뿐이지 똑같은 것 갖고 싸움을 하고 있고 자기들 이익과 자기네들의 패권만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2016년에 해서 오른쪽 어깨 위의 귀신이란 것은 지금 보수 쪽으로 한번 상정해 볼 수가 있고 왼쪽 어깨는 진보 쪽으로 상정할 수가 있는데 미리서 알고 쓴 것 같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그 진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진보 쪽에는 선거를 해도 많이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렇죠. 진보가 되면 조금 더 어떻게 공정하고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뽑아나 봤더니만은 뭔가 모르게 더 하지 않냐. 더군다나 지역 텃밭이라고 하는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런 사람을 뽑으면 이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지지를 해야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참 너무 과하다. 지역을 갈라치기 하듯이 이렇게 인선을 하는 거 예. 그것도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역주의가 빨리 없어져 버리고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나라를 똑바로 다스려야지 이 안에서는 우리나라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런 걱정이 돼요.